이제 정성껏 만든 이 반죽으로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 차례입니다. 반죽이 도착하고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성형실. 반죽기에서 잘 만들어진 반죽은 빵을 만들기 좋게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지금 180g이요. 180g. 네. 정확히 맞춰야지 빵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정확히 하나하나 다 재고 있어요. 마치 기계처럼 노련한 솜씨로 반죽을 다듬는 작업자들. 날씨가 더운 만큼 반죽이 변질되지 않도록 일을 서두릅니다. 그 시각 매장 한쪽에선 좀 독특한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지금 여기는 뭐 만드는 곳인가요? 쌀케이크 만들고 있습니다. 쌀케이크요? 예.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반죽해 일종의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건데요. 긴 원통을 반죽 위에 굴리고 열선으로 익히며 점점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여기 계속. 네. 저희는 이제 한 겹 한 겹 해가지고 여러 겹을 해가지고 만드는 케이크입니다. 320도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특수 오븐 앞에서 매끈하게 모양을 다듬으며 쌀 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자. 여간 정성을 쏟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마치 스펀지 케이크처럼 식감은 부드럽고 맛은 풍성해진다는군요. 쌀 케이크 원통 한 개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한 번에 원통 3개씩을 구워내는데요. 이런 과정을 하루 평균 20번가량 반복합니다. 이 원통 한 개에서 작은 것은 12개, 큰 것은 8개의 케이크가 나온다는군요. 이렇게 빵을 보시면 여기 겹겹이 돌아간 게 보이실 거예요. 크기에 따라 16겹에서 23겹까지 돌돌 말린 모양의 케이크. 고소한 맛을 내는 이 몸통의 진정한 케이크가 되기 위해선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평균 100여 개의 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장. 오늘 만들 케이크는 요즘 제철인 블루베리 케이크입니다. 여기에 작업장에서 직접 기른 허브로 향을 더하는데요. 이거는 로즈마리인데 예, 블루베리 쌀 케이크에 데코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직접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 키워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특별한 쌀 케이크. 작업자의 정성이 더해져 특별한 날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할 예쁜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네. 보시면 좀 어떠세요? 뿌듯하죠. 눈도 즐겁고 맛도 좋고 네 일석이조죠. 네. 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워낸 만주입니다. 전체 무게의 80%가 팥소일만큼 내용물이 풍성한데요. 돌가마 만주라고 있어요. 저희가 팥을 천안에 있는 팥을 공급해서 직접 끓여서 그 파이의 겉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드는 빵인데 하루에 한 2-3천 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만주 속 재료를 만드는 작업장. 직접 6시간 내지 7시간 삶아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곳에선 매장 인근에서 수확한 팥을 사용하는데요. 탈곡한 팥을 말리고 말끔히 세척한 후 매일 삶아 만주에 넣을 팥소를 만드는 겁니다.
한 얼마 정도 끓이시는 거예요? 100kg 이상 100kg 이상 끓이시고. 매일매일 끓여서 그 다음날 다 소진되죠. 이 팥소를 만드는 과정이 매장에서 하는 일 중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한 솥에 15kg씩 4개의 솥에 나눠 팥을 삶는데요. 일단 팥이 완전히 무르도록 한 김 푹 삶아줍니다. 그리고 1차로 삶은 물은 모두 따라 버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팥 특유의 새인 맛이 잡히지 않을 뿐더러 영양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을 버리는 겁니다. 물만 한번 이렇게 버려주시는 거예요? 예, 물 버리고 물을 이제 채워서 이제 끓이는 거죠 또.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이게 누를 수가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보통 6시간에서 7시간이거든요. 누구세요? 네. 만지팥은 한 8시간, 7시 반에서 8시 정도 걸립니다. 이제부턴 시간과의 싸움. 밑이 늘어붙지 않도록 중불에서 계속 저어주며 팥을 졸이는데요. 그야말로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저어주지 않으면 타요. 타요. 밑에가 타요. 제일 관건이 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매장에서는 이 단계부터 기계를 사용해 젓기도 하지만 여기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약 6시간가량 계속된 고주행 과정. 이제야 비로소 단단했던 팥이 푹 무르고 우리가 아는 팥소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엄청 많이 가죠. 땀이 비 오듯 해요. 엄청나요. 저희가 에어컨을 켰는데도 엄청 덥죠. 이제 뭉근하게 끓일 차례. 약불로 불을 줄이면서부터 비로소 기계로 젓기 시작하는데요. 힘든 일은 거의 다 사람의 손으로, 기계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이때도 불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작업자. 7시간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상태를 살핍니다. 이만하면 팥소 상태는 합격점. 아주 질어도 안 되고 적당히 이제 질어요. 이제 그릇에 소분해 담고 상온에서 한 소끔 식힌 뒤 냉동실에서 냉기를 먹여 굳힌 후 만주 작업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 매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팥소가 든 만주는 손으로 직접 빚어서 모양을 잡는데요. 2~3명의 작업자가 하루 종일 만주를 빚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나와요? 하루에 2,5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요? 예, 예.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합니다. 팥소가 녹지 않도록 일을 서두르는 작업자들. 주말이면 많게는 5,000개까지 팔리는 만큼 일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만주 겉피는 파이 반죽이라 부드러워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두 빚는 거랑 비슷해요. 아, 모든 싸는 거는 다 비슷해요, 만두. 근데 이제 만두는 이제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 어떻게 잡냐, 그거 따로 달라요.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작업. 1차로 완성된 건 만주를 굽기 위해 만든 특수 가마로 이동합니다. 만주는 이 돌가마에서 익히는데요.
화산석으로 안팎을 만든 돌가마는 돌을 가열해 나오는 열기에 빵을 구워내는 원리로 빠른 시간 안에 구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돌가마여가지고 순수 돌로 이용해서 이렇게 열 올려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오븐이랑 좀 달라요. 돌가마는 이게 좀 겉과 속을 한 번에 익힌다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렇게. 190도 정도로 달궈진 화산석 열기로 맛있게 익어가는 만주. 모든 부분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가마 내부 밑판을 회전해 주는데요. 온갖 정성을 들여 팥소를 만들고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주를 빚어 구워내기까지 수백 번 손길을 거쳐야 이 흔하지만 귀한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이 잘했을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이 빵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 작업에 참여한 그 구성원들이 다들 작업을 잘 해야지만 이 제품이 맛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만 잘 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여기엔 여러 작업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디저트 전문점. 이 매장의 주력 상품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와 모양부터 다채로운 다양한 케이크입니다. 그야말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모양인데요. 주말이면 평균 3천여 명이 찾는 이곳. 주로 제철 과일을 이용해 케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과일이랑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원판 케이크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닌 분위기와 멋을 즐기기 위해 찾는 것이 바로 케이크. 때문에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을 내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곳에선 철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올린 화려한 미니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예쁜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죠. 주말을 맞아 유독 손님이 많은 날, 작업자의 손길이 매우 분주한데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케이크를 동시에 만드는 작업자. 고르게 생크림이 발리도록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자칫 시간을 지체하면 생크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여름에는 생크림은 차갑게 써야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생크림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빠르지만 정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게. 온 신경을 쏟은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걸 드셨을 때 맛있어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봤을 때 가장 보람되죠?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눈으로 한 번, 그리고 맛으로 한 번, 특별한 즐거움을 주는 예쁜 모양의 다양한 케이크.
일반적인 빵보다는 비싸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만드는 게 이렇게 예쁘게 진열이 됐을 때 이 기분.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 평균 90여 개의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케이크는 특히 즐거운 날, 특별한 날 찾게 되는데요. 즐거운 추억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케이크. 여기에 달콤한 맛과 딱 어울리는 음료 한 잔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순간이 될 겁니다. 잠시 후 극한 직업 2부에서 만날 매력적인 커피의 세계.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원두 로스팅. 실내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커피 공장은 1년 중 지금이 최대 성수기. 뜨거운 열기에 맞서 커피 맛을 내기 위한 고군분투. 2부에서 만나봅니다. 진한 커피향이 가득한 서울의 한 커피숍. 요즘 대부분의 커피숍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이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필터 홀더에 분쇄한 원두를 넣어 꽂으면 균일한 맛의 에스프레소가 추출돼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라떼 종류가 나가고. 한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이 음료는 얼음이 들어간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곳 매장에선 10명의 바리스타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데요.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부터 화려한 모양의 모카와 라떼, 핸드 드립 커피까지 10가지가 넘는 커피를 판매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틈틈이 맛을 보는 바리스타들. 오랜 시간 커피 향을 맡다 보면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서로 점검해주는 건데요. 손님들한테 제대로 된 맛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퀄리티는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가벼워진 것 같아서 메시를 좀 쪼아보면 어떨까? 예전과는 달리 커피를 내리는 방식도 사용하는 기계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시장 방식은 되게 많은 방식이 있어서 딱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 생두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이랑 향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추출 도구를 선택을 해요. 매장 한쪽,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바로 원두를 볶는 로스팅인데요. 같은 원두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맛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작업을 합니다. 로스팅을 할 때 온도를 나타내는 지금 프로그램이고요. 30도 단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ROI 그래프를 보면서 로스팅에 대한 화력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향을 맡고 최종적으로 익어가는 소리까지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 커피 맛의 70%는 원두 자체에 있지만 20%는 로스팅 기술에 있다고 할 만큼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더구나 이곳에서 취급하는 원두는 최고급 원두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는데요. 대체 얼마나 비싼 걸까요? 스페셜티 커피, 그다음에 뭐 쉬운 커피도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자면 가격이 한 10배 이상 차이도 나고 그런 커피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량으로 로스팅을 해서 더욱더 개성이라든지 향미라든지 더욱더 살리는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날 판매할 양만 조금씩 로스팅하는 최고급 원두. 에티오피아, 파나마, 게이샤, 브라질, 에티오피아, 포케 허니 이렇게. 생산 당시의 기후 조건이나 생산자 이력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정도로 최상급 원두 선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는군요. 공장 상태에 대한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게 인정받고요. 좀 더 개성이 있고요. 향미라든지 그다음에 단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좋고요. 세계 커피 소비량 순위 6위.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512잔에 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목도 높아져 이런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는데요. 과거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원두가 들어오는 만큼 로스팅 방법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보다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답이 없어. 맛있는 거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데 들어가는 작업자의 정성. 그 시작은 로스팅에 있습니다.